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나오션 보겠습니다. 자, 24년이 끝났습니다. 이제 1월 2일, 내일부터는 25년도 첫 시작이 열립니다. 어떤 종목이 강할지는 24년 12월 달의 주가 움직임을 보고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 이런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시장이 완벽하게 추세가 꺾인 상황에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지금의 시장 폭락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코스피의 추세가 더 꺾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하락세가 더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걸 코스닥으로 바꿔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의 주가가 훨씬 더 꺾이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70%씩, 80%씩 이렇게 고가 대비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더 꺾일 수 있을까요? 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쵸? 어떻습니까? 7월 달부터 시작해서 9만 원 근처에서 거의 한 5만 원을 이탈하는 구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적자를 보고 있거나 돈을 못 벌고 있거나 이러면 모르겠으나 삼성전자의 지금 실적을 보면요. 성장성이 꺾였다는 거지 돈은 잘 법니다. 여기서 다시 반도체 사이클이 온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추세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주식시장은요. 하락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한정 하락하지 않아요. 반대로 올라갈 때도 무한정 올라가지 않겠죠. 더 이상 시장에 대한 그런 하락으로 인해서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상승폭이 더뎌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25년도 최소한 초반에는 없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아까 전에 제가 업종 차트,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보여드렸죠. 거기서 보는 바와 같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꺾이기 위한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고 혹시라도 그쵸? 하락을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요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한국 시장은 12월 달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겪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 요인이 발생하기도 어렵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실적을. 그쵸? 조선주 대비해서 다른 조선주 대비해서 좋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오션은 LNG 선박으로 인해서 한국 조선 사들의 실적 개선이 있었는데 하나오션은 LNG 선박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내용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긍정적인 내용이 하나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는 점. 이제 1월 20일이면 취임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 예산을 증액하겠다. 해군을 강화시키겠다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그 선거가 끝나고 11월 달에 선거가 끝나고 당선인 신분이죠. 지금도.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번째 통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다른 조선사들보다 어떤 부분이 반영을 했죠? 하나오션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방산 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실제로 미국의 조선업은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있습니다. 실제 1.5척 정도의 연간 생산량을 보이고 있어요. 거의 아사 직전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에서 조선소, 그쵸? 돈 안 되는 조선소를 만들어 세운다? 이 자체 불가능하죠. 지금 미국은 조선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더 이상 투자를 할 만한 여력은 되지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군은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해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어디 있을까요? 한국의 조선사를 협력하는 방안 말고는 없죠. 지구상에서 지금 조선업이 가장 발달해 있는 나라는 두 군데입니다. 물론 한국의 조선사들이 빅3로 불리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전체적으로 물량에 대한 감당을 하고 있는 건 한국의 조선사 빅3 하고요. 그리고 중국입니다.
최근에 신조성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고 한 2년치 정도의 신조성가 움직임을 보면 50% 이상의 신조성가 급등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130포인트 이하에서 190포인트까지 상승세, 대략 한 50% 이상 급등세를 보였죠. 그만큼 선가가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선가가 조금 꺾이고 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선가가 실제 꺾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선가가 꺾이는 이유는 슬롯, 도크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지금 27년도 하반기까지 거의 한 28년도까지 일감이 모두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선사들은 3년치 이상의 일감을 모두 다 확보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뭘로? LNG 선박으로. 그러면 LNG 선박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격을 낮춰주면서까지 오히려 더 높이 받았으면 받았지 낮춰주면서까지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럼 반대로 여기보다 더 높아졌을 경우에는 선주들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 4년 뒤, 5년 뒤에 받을 배를 가지고 굳이 지금 결제를 해줘가면서까지 발주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수요는 몰려있고 친환경 선박 쪽으로 몰려있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오션이 LNG 선박에 대한 부분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지 방산 쪽에서는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대비해서 월등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 11월 달에 있었던 조선사들의 시세를 보더라도요.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월등하게 하나오션이 단기적인 상승폭은 강하다는 점.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12월 달까지도 강세를 보였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LNG 선박으로 인한 실적 개선세가 가장 도드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7월, 8월 달부터 강세를 보여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바닥을 만들고 딛는 과정에서 똑같이 신고가를 만들어냈지만 여기서 가장 강하게 치고 달렸었던 건 삼성중공업이고요. 이런 부분이 해양 플랜트로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되면서 삼성중공업의 실적이 조금 뒤처지기 시작을 했고 즉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 개선세가 가장 도드라지게 발생을 했었던 이미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고가 구간에서는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도드라지게 나왔었던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강하게 치고 달리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7월 8월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11월 달 이후에는 애초에 강세를 보였었던 현대중공업이 달렸지만 첫 번째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오션은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 있고 이 구간이 지나고 나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폭은 월등히 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사들에 대한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한다면 하나오션의 실적 개선세는 앞으로 너무 당연하게 나올 거다. 근데 주가는 철저하게 선반영된다는 점, 그리고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격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거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에 뭔가 모멘텀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만 있으면 돼요. 실제 계약 조건까지 나오면 좋겠지만 그 계약 조건까지는 한참 기다려야 되겠죠. 만약에 그걸 기다린 다음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자, 장기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 이런 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상황이 몰려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래요. 미국 주식을 한번 보시죠. 미국 주식을 요즘에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미국 주식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엔비디아의 주가입니다. 장기간 상승폭이 나온 것 같지만 엔비디아 어떻습니까? 22년도부터 금리를 인상하던 시점에 30달러부터 10달러까지 거의 한 70% 정도 빠졌죠. 그러면서 신고가를 만든 게 3월 달입니다.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을 한 2달 정도 거치고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모든 종목군들은 그렇죠. 이렇게 시세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5배가 추가적으로 올랐다. 그러면서 나스닥에서 그리고 지구상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됐죠. 그리고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는 점. 여기서부터 실적 확인 과정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미증시도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무너진다거나 어렵다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이 떨어져서도 조선주가 떨어지는 상황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등락 구간이 있을 텐데 그 등락 구간에 맞춰서 내가 최소한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돌파하는 구간에서 내가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다른 주도주들의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최대한 매매를 자제하고 있어요. 왜?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다 빠졌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폭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왔었지만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종목을 공략하는 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반등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실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12월 30일 날 정확하게 반등하는 과정에서 하나오션을 매수 타점을 잡았고요. 그리고 시장 관련된 코멘트를 계속하고 있는데 24년 마무리를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초대형주는 멈춰 있다. 근데 코스닥은 상승을 했다. 그러면서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죠. 바이오는 11월 달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높은 이격도로 인해서 하락 구간이 조금 강하게 발생을 했고, 하락 구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쵸? 뭐 시장도 같이 무너지는 부분,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까지 발생을 했지만 가장 빠르게 반등하는 것도 바이오예요. 그리고 조선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다음 타점을 공략하고 있는 것도 화장품, 하나 더 하자면 원전, 여기까지입니다. 이 네 가지 업종 말고는 25년도 최소한 상반기에는요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최소한 신고가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신고가를 만들기까지는 반도체도 이미 한 3, 4개월 정도 또는 6개월 이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은 추세가 너무 망가져 있어서 여기서부터 뭐 살려서 시세를 뭐 살리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 그조차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최근에는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 확인 과정을 거치는 바이오 그리고 하나오션, 지금 매수 타점을 실제 잡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 모두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은 무료로 제공을 하는 만큼 최소한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격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만큼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공략을 해야 되는지 실제 매매 내용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제가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왔고, 그리고 여기 하락하는 구간에서 확인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매매 구간을 잡지 않고 있죠. 하지만 두산 같은 경우에 보세요. 내가 매매를 하면서 이 종목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원전을 공략할 때는 두산에너빌리티, 두산 우리기술까지 같이 공략을 하는 겁니다. 자, 두산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 그쵸? 15%, 4.5%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 왔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를 해왔고 30%대 수익 구간을 충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근데 모두 신고가 구간, 주도주를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입니다. 모두 다 동일해요. 자, 그럼 조선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현대 마린 엔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상승하는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30%대, 10%대 수익 구간 나오죠.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가격을 이해하고 나서야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하나오션 확인하고 난 시점에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이미 1차적인 확인은 끝났고요. 12월 30일 날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 주에도 매매 타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대를 잡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하나오션의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켜야 되는가, 그 부분이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하나오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가격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24년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25년도에는 시장이 갑자기 뭐 급등할 거다 이런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안 나와요. 하지만 종목군에서는 다를 거예요. 삼성전자가 더 이상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23년도에 엄청나게 시세를 이끌었었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 2차전지 관련주들도 80%씩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은 물론 올라가지 않고 뭐 하락이 뭐 2%, 3%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폭락을 지속적으로 한다? 그건 어려워요. 그럼 시장은 바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나온 구간에서 빠지지만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강세를 보이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오션입니다. 그럼 1월 달에 하나오션과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